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둘 다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코스피는 7,284억 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면서 1.57% 상승 마감했는데 지수는 2,990포인트입니다. 이제 3,000포인트까지 약 1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약 한 4,200억 순 매수하면서 0.83%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 역시 985포인트로서 1000포인트까지 한 1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아무리 팔아도 개인들이 다 사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도 보유하지 않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투기라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세상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집에서 돈 이야기 하면은 애들은 돈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하거나 또 돈 이야기 하는 경우를 어떻게 좀 안 좋게 바라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집에서도 자연스레 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세상 제대로 살기가 어렵겠죠. 특히나 우리도 자본주의 세상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도 자본주의 세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들어도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죠. 참고로 저희 큰애는 7살부터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금융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작은 애는 한 6년 정도 제가 금융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가족은 4명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주식시장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 그리고 집에서 좀 그런 환경에 좀 자주 노출시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이 모니터에다가 그냥 차트를 갖다가 하루 종일 띄워 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부동산 임대 아니면 계약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애들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시켜서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가능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자꾸 접근을 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애들이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반드시 저금 통장에 저금을 합니다. 지난번에 97,000원에 매수했던 현대차가 지금 2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100%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현대상선 5,000원의 그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나머지 상승한 거 제외하고서라도 5,000원의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지금 주가가 16,000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200% 이상의 수익이 났죠. 또 그리고 또 SOL 같은 경우도 그때 5만원대 초반에 정리를 해줬고 10만원 좀 넘었다가 최근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SOL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주가 오른 걸 제외하고서라도 배당 받은 것만 해도 한 50% 이상의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금융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자꾸 접하게 해주고 익숙하게 만들다 보면은 그에 대한 대화할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죠. 자꾸 어떤 고단수의 높은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진짜로 액할 때까지 이야기 못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1학년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한다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액하다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또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또 애들한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신년에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야기 좀 했는데
예전에 이 화면을 보여줬죠. 이 화면 같은 경우 이 모래시계의 화면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을 굉장히 쉽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래시계가 보통 작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찍어서 확대를 하면은 잘 보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모래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쌓이는 것들 역시 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좀 더 응용하면은 이 아래쪽에 쌓이는 것은 뭐 주식 가격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또 그리고 경제라고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위쪽에서 모래알들이 떨어지죠. 그리고 쌓이고 또 무너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쌓이면서 점점 높이가 높아질 때는 뭐 경제로 치면 경기가 호황이다 볼 수 있고, 무너지면 불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게 주식 가격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 보고, 또 밑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조정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쉽게 뭐 주가가 오르는 원리, 아니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이 무너지고 떨어지는 이 과정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이 주가가 오르는 오르고 내리는 거, 그리고 경제가 화랑이 되었다가 또 불황이 됐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잠시 멈춰 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확실한 게 나옵니다. 시간을 좀 돌려서, 자, 이렇게 보면 이 높이가 좀 낮죠. 여기 요 높이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여기 주가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요게 쭉 당겨버리면 이만큼 증가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높이가 뭐 아주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낮겠죠. 그런데 이 높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높아져서 어느새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단타에만 치중하는데, 그 단타에 치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래가 쌓이고 무너지는 그 과정에만 벌어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바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만큼을 먹어요. 이만큼을 먹는데, 자꾸 무너지고 올라가고 하는 그 변동성 중간에 끼어가지고 약간씩 빼먹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투자하게 되면 절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요 인근에 부동산이 있는데 두 분이 계세요. 부동산의 소장님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가만히 보유하니까 심심해서, 또 그리고 사고 팔고 하면 좀 더 벌 것 같아서 사고 팔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차라리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훨씬 더 실제로 수익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주식을 사서 판 적이 없습니다. 계속 보유입니다. 계속 보유를 했고, 우리 집사람은 분할 매도 이렇게 하고 있죠. 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이 자본주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돈이 증가합니다. 들고 있으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냐면, 오르고 내리는 요 가장 작은 요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높아질 것이라는 이겁니다. 투자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작년 올해 많이 매수했다 아닙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들 현재 팔고 있는데 영원히 팔 것 같아요? 안 팔고 들고 있으면 걔들이 살 물량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는 쪽이 많아지고 파는 쪽이 작다 보면 시장이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외국인들이 뭐 기관들이 산다고 해서 다 개인들이 일시에 다 던져버리면 그렇게 또 큰 돈 벌기는 어렵죠. 아무쪼록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투기로 생각하는 참 불행한 마음가짐, 또 그리고 뭐 정부 당국자들도 뭐 부동산을 갖다가 사서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또 일부 좀 멀찌감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국민들도 부동산 투자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거 뭐 투기라고 해버리고 뭐 온갖 세금 다 때리 해버리면 참 무식한 거죠.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어쩌겠어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잘 이해를 해서
꼭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자녀들도 기회가 되면 꼭 공부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수급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장 수급을 보면은 오늘 철강금속 많이 올랐습니다. 이 철강금속에서 포스코, 철강금속 이야기하면 또 포스코 이야기하죠.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마감 시황을 계속 봐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 마감 시황을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급등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뭐 경기가 회복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보유를 했어야지 오늘 또 철강금속 오른다고 해서 막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도 들어가도 되긴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봤다가 망설이다가 오늘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한 겁니다. 오늘 처음 보고 와 늦었냐고 지금이라도 들어간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건설업, 화학 이런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외국인 뭐 파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계속 매수하는 게 좋겠죠. 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종목을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12종목이나 됩니다. 자, 이 종목들 간단하게 추세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12종목 중에서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다고 해서 다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중에서 삼성전권과 한화솔루션은 현재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권 같은 경우는 참모들이 2019년도에 이렇게 한번 짧게 해먹었고 또 그리고 2020년도에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이제 분할 매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계속 괜찮긴 하겠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거고 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난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참모들이 분할 매도 한다고 해서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고 이제 서서히 물량을 좀 줄여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줄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참모들이 계속 매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외 나머지 종목들 CJ 제일제당에서부터 아래 현대건설까지 이 종목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역대급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역대급이라기보다는 뭐 사상 최대라고 보는 게 맞겠죠. 돈이 풀려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정말로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3천 말로만 듣던 3천도 옵니다. 또 그리고 홍콩에서 어떤 정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보니까 뭐 내년에는 뭐 4,000포인트까지도 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좀 지금 들으면 또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좀 거품이 좀 어느 정도 일어난다면 10,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또 10,000포인트만 가겠어요. 더 가겠죠. 여튼 이 유동성 파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해도 시켜야 되고 또 투자의 기회도 주도록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우리 애들은 적금 끼었습니다. 적금 끼어서 그때 현대차를 샀어요. 사서 지금 100%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현대상선 그 한진해운하고 이따가 한진해운이 망해버리고 현대상선 하나로 몰아주기 할 때 그때 현대상선에서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유상증자 받은 분만 해도 벌써 200% 이상의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만 잘 택해서 오래 보유하면은 좋은 결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런 투자의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만난 이 대학생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르바이트 독서실 알바 해가지고 45만원 알바비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모았죠. 모아가지고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돈을 가져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닌데 애들한테 100만 원 하면 우리 애들은 그 정도에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왜냐하면 뭐 많이 줘서 금방 모은다는 게 아니라 그거 모을 때까지는 절대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모으는 겁니다. 그 애들한테 너가 왜 돈 모으냐고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바로 주식 사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건데 벤츠 S클래스 450을 뽑았더라고요. 뽑아서 우리 집에 왔길래 집에 애한테 야, 이 차 구경하러 가자 해서 차 구경을 시켜줬어요. 가면서 물어봤죠. 니는 돈 있으면 벤츠 살까 뭐 할까 하니까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식 사야지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부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부자가 되시고 또 그리고 자녀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부자고 자녀는 가난하면 나이 들어서 싸웁니다. 자녀는 끊임없이 돈 달랄 수도 있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불쌍해서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뺏기가지고 싸움이 나고 나도 부자고 자녀도 부자여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하고 자녀가 부자이면 더 낫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여튼 자녀가 가난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모래시계도 좀 다시 꺼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